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시죠? 언니가 미리 봤어 해서 흥미롭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의 진실이 한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겠는가? 독고탁은 손에 들려진 유전자 검사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오한이와의 생물학적 관계 99.9% 일치. 단 한 줄의 문장이 눈앞에서 번져 흐려졌다. 피로 이어진 핏줄이 아니라고 믿었던 아이가 알고 보니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손녀였던 것이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독고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무너졌던 감정이, 쏟아졌던 눈물이 스스로조차 놀라울 만큼 진심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어머니인 나영은 역시 10년 전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를 파고들면 들수록 퍼즐처럼 맞춰지는 진실들.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남아 낳은 또 다른 생명체가 자신의 눈앞에서 울고 웃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상과 죄책감 속에 살았는지를 다시금 직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강수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넌 오씨 핏줄이 아니란 말이다. 독고탁의 그 말은 오강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뇌리를 스쳐갔던 수많은 의심,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던 이질감, 어릴 적부터 들어온 넌 좀 다르게 생겼다는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결국 그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집안의 피가 아니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기억은 아니었지만 뿌리가 흔들리는 감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었다. 그런데도 정작 오강수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장미애였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잘 살고 있잖아. 왜 지금 와서 그걸 흔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애원에 가까웠다. 오강수의 일이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독고탁은 불쾌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강수 편을 유독 드는 장미애. 도대체 이 여자와 강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의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독고탁은 장미애를 몰래 뒤쫓았고 마침내 공원 벤치에서 강수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는 장미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모자간의 그 오묘한 분위기. 그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끝에 그가 마주한 문장은 단 하나였다. 오강수와 장미애는 생물학적 모자 관계입니다. 이 여자가 내 옆에서 이 모든 걸 숨겨왔다. 독고탁의 눈빛은 차가운 쇳덩이처럼 식어갔다. 분노, 배신, 허탈감. 그 무엇 하나로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장미애에게 봉투를 내던졌다. 장미애는 말없이 종이를 펼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미안해. 그땐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알면 우리가 끝날까봐 무서웠어. 그녀의 말은 변명 같지도 않았다. 독고탁은 냉정하게 말했다. 넌 이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더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날 이후 장미애는 독수리 술도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멀리서 강수와 세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적어도 자식 곁에 머물 수는 있으리라 믿었다. 한편 세리는 한이의 백혈병 판정을 받으며 또 다른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한이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마침내 독고탁에게 골수 기증을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엔 냉정하게 거절했던 독고탁은 결국 세리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검사 결과 그의 골수가 한이와 완벽히 일치했다. 수술은 성공했고 한이는 회복되었다. 독고탁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진실을 마음속 깊이 묻은 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러던 중 장미애는 우연히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하게 된다. 오장수 사망 관련 내부 조사 보고서. 그 안에는 교통사고, 당시 브레이크 개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수리를 맡았던 업체가 독고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처음엔 믿지 못했던 장미애는 점점 더 강한 의심에 휩싸였다.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광숙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 장미애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독고탁은 오장수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정황이 확실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마주한 마광숙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동석은 냉정하게 결심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덮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장수 씨를 위한 길입니다. 그들은 자료를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조응이 재조사를 요청했다. 도코탁은 자신이 쌓아올린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발했지만 더 이상은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숨겨도 죽은 사람의 억울함은 땅속에 묻히지 않아요. 이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차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이었다. 오강수의 생부가 살아있다는 소식.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비밀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생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걸까?